봄이 막 시작되던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야,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여자야. 한 번만 더 소개팅 해봐. 내 얼굴 봐서라도. 친구 민우의 끈질긴 권유에 저는 마지못해 소개팅을 수락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번의 소개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 이제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의 체면을 살려주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약속 장소인 대학로의 작은 카페 앞에서 머뭇거리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문학, 영화, 음악에 대한 취향이 비슷했고 같은 산을 좋아한다는 공통점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 혹시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민지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산책, 미술관 데이트, 맛집 탐방까지. 매번 만날 때마다 민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항상 주말 오전에는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3달이 지나도 변함없는 패턴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민지야, 혹시 주말 오전에는 항상 무슨 일이 있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내게는 특별한 동생이 있어요. 민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여동생 수진이가 있다는 것, 부모님이 주말에 일을 하셔서 그 시간에 수진이를 돌본다는 것, 그리고 수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슬그머니 멀어지더라고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언젠가 수진이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민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고 이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아, 이쪽은 준호 오빠야, 인사해 볼래? 민지의 집 거실에서 처음 만난 수진이는 16살이었지만 행동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처음 보는 저에게 수진이는 경계심을 보였고 민지 뒤로 숨었습니다. 수진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이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준비해간 퍼즐 선물을 건넸습니다.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선물을 받아들고 포장을 뜯었습니다. 퍼즐을 본 순간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요. 수진이의 첫마디에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수진이와 함께 퍼즐을 맞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이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복잡한 퍼즐을 빠르게 완성해 갔습니다. 가끔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수진이만의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민지야, 수진이가 정말 귀여운 동생이네. 집에 돌아가는 길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주말 나들이에 함께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공원에 가기도 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수진이도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오빠, 이거 봐요.
수진이가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날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수진이가 이렇게 누군가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 시간이 흐를수록 민지에 대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따뜻함, 책임감, 그리고 수진이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지와 수진이는 이제 제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3년의 연애 끝에 저는 민지에게 프로포즈를 결심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첫 키스를 나눴던 그 벤치에서 반지를 건네며 청혼했습니다. 민지야, 나와 결혼해 줄래? 민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괜찮을까? 수진이는 민지야, 나는 너와 수진이 둘 다 사랑해.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상견례는 어떻게 하지? 수진이를 데려가야 할까? 내 가족들이 수진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사실 저도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이해심이 많으신 분들이지만 누나 유진은 다소 까다로운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제 여자친구들에 대해 항상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걱정 마, 우리 부모님은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누나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민지는 고민 끝에 수진이도 함께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진이는 가족의 일부였고 이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자 민지는 점점 더 긴장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수진이를 어떻게 소개할지 모든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준호야, 너의 가족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래? 특히 누나는 어떤 사람이야? 저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부모님, 그리고 똑똑하지만 다소 직설적인 누나 유진에 대해서요. 누나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지금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 좀 까다롭긴 하지만 마음은 따뜻해. 사실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유진 누나는 제 여자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곤 했고 그 때문에 몇몇 관계가 틀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민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수진이가 오늘 좀 예민해. 내일 괜찮을지 모르겠어. 걱정 마, 수진이가 불편해하면 일찍 돌아와도 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준호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지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수진이는 오늘따라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오늘 기분이 어때? 긴장돼요, 언니. 수진이의 솔직한 대답에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긴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준호의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준호의 부모님은 현관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준호 어머니는 수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진이구나. 준호가 많이 얘기했어. 이모랑 같이 과자 먹을래?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처음부터 다소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랭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에요. 동생 여자친구는 처음 만나네요.
그 말투에 숨겨진 의미를 민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거실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상견례의 분위기는 처음에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고 민지는 긴장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지으며 준호 가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지 씨는 특수교육 교사라고 들었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시네요. 준호 아버지가 따뜻한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처음엔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껴요. 민지의 진심 어린 답변에 준호 어머니도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유진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민지 씨는 특수교육 교사가 된 게 혹시 동생 때문인가요? 유진의 질문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영향도 있지만 원래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죠. 유진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장애인 가족이 있다는 게 결혼 생활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유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준호 아버지가 부드럽게 개입했습니다. 유진아, 그런 질문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 않을까? 민지 양이 불편할 수도 있잖니. 그러나 유진은 아버지의 충고를 가볍게 무시하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결혼이라는 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민지는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겠죠. 하지만 준호 씨와 함께라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준호도 민지를 지지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누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결혼 후에도 계속 민지 씨가 돌볼 생각인가요? 부모님께 맡기거나 시설에 보내는 건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식탁 위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준호 역시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다시 한번 단호한 목소리로 유진을 제지했습니다. 유진아, 지금 내 말은 너무 지나쳤다.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유진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동생의 미래가 걱정돼서 그래요. 장애인 가족이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준호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호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유진을 말리려 했습니다. 유진아, 그만하렴. 오늘은 좋은 자리잖니.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솔직히 걱정되시잖아요. 장애인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잘 알잖아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살아오며 여러 차례 이런 편견과 마주쳤지만 오늘만큼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민지랑 수진이 앞에서 너무 무례하잖아.
하지만 유진은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로 맞받아쳤습니다. 준호야, 너야말로 정신 차려. 사랑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현실을 직시해야 해. 그 순간 준호 아버지가 크게 한숨을 쉬며 다시 한번 유진에게 경고했습니다. 유진아, 내 마음 이해한다만 지금 내 태도는 정말 잘못됐어. 당장 사과하렴. 하지만 유진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오히려 제가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준호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며 수진이를 달래기 시작했고, 수진이는 낯선 상황에 불안해져 작은 소리를 내며 귀를 막았습니다. 민지는 급히 수진이를 안아 달래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준호 아버지는 그런 민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유진아, 더 이상 용납 못한다. 너 지금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그때 유진이 다시 한번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전 틀린 말 한 적 없어요. 장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순간 준호 아버지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고 모두가 숨죽이며 다음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식탁 위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괜찮아. 민지는 재빨리 수진이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준호도 수진이 옆으로 다가가 도왔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런 아이를 데리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시설에 보내는 건 고려해보지 않았나요? 그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준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준호가 항의하려는 순간 준호의 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준호 아버지의 손이 유진의 뺨에 닿는 순간 식탁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뺨을 감쌌고 수진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더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황급히 수진이에게 다가가 안아주었고 민지는 당황한 채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민지가 사과하려 했지만 준호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다음에 벌어질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준호 아버지의 손이 유진의 뺨에 닿는 순간 식탁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짝 소리가 울려 퍼진 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를 때리신 거예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자신의 뺨을 감싸고 있었고 그곳이 화끈거리는 듯 했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 말이 얼마나 무례하고 잔인했는지 깨달아야 한다. 가족끼리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유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어요? 제가 틀린 말한 거 없잖아요.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듯 외쳤습니다. 다들 생각해보세요. 장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왜 저만 나쁜 사람 취급받아야 하죠?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누나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누나, 제발 그만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 민지도 듣고 있고 수진이도 여기 있어. 하지만 유진은 준호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준호야, 너야말로 현실을 좀 봐. 사랑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결혼은 이상적인 꿈만 꾸는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준호 아버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지금 당장 사과해라. 내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겠니? 그러나 유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왜 제가 사과해야 하죠? 저는 틀린 말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이 힘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 순간 유진은 더 이상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듯 빠르게 몸을 돌려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황급히 수진이에게 다가가 안아주었고 민지는 당황한 채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누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민지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봤어. 그리고 수진이는 내가 한 말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졌는지 알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누나를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그녀의 행동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난 그냥 우리 가족이 힘들어질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야. 유진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너 결혼하면 민지가 동생까지 돌봐야 할 텐데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생각 안 해봤어.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누나, 난 민지가 수진이를 돌보는 걸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건 사랑이고 책임감이야. 그리고 나도 그 사랑과 책임감을 함께 나눌 거야. 유진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넌 너무 이상적이야, 준호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준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사실은 편견일 수도 있다는 걸 왜 몰라? 민지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수진이도 마찬가지고. 유진은 준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난 그냥 무서워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질까봐. 너까지 무너질까봐. 그래서 그런 거야. 준호는 그런 유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누나가 단순히 아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나, 나도 무서울 때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민지가 사과하려 했지만 준호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민지 양 사과할 필요 없어요. 사실 내 동생도 발달 장애가 있었어요. 준호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동생 영호는 자폐성 장애가 있었어요. 준호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간직해온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영호를 이상한 아이라고 불렀고 우리 가족은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죠. 준호 아버지는 어린 시절 동생과 함께했던 추억들, 그리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겪었던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호는 23세 우리 곁을 떠났어요. 적절한 치료와 지원이 없던 시절이었죠. 그때 나는 맹세했어요. 내 가족이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준호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수진이를 아는 채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내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삼촌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게 얼마나 아버지께 큰 상처였는지 몰랐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유진은 민지와 수진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 씨, 수진이.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수진이를 달래며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색할 수 있어요. 준호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한 번의 아픔을 겪었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죠. 민지 양 수진이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환영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탁에 흐르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수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수진이도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수진아, 이모가 맛있는 디저트 준비했어. 같이 먹을래? 준호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날의 상견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오히려 두 가족이 서로의 아픔과 진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오히려 준호의 가족과 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민지야, 누나가 만나자고 하네. 준호의 전화에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진과 단둘이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되었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유진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자리에 앉자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 그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유진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수진이를 위한 특별한 퍼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삼촌에 대해 더 알아보게 됐거든요. 유진은 최근 장애인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발달장애에 대한 책을 읽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지는 유진의 변화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준호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지 씨를 만난 이후로요. 그동안 제가 너무 보호하려고만 했나 봐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헤어질 때 유진은 민지에게 진심 어린 포옹을 건넸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준호의 어머니는 수진이를 위한 특별한 웨딩드레스를 준비해 민지를 감동시켰습니다. 수진이는 언니의 결혼식에 들러리로 서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언니, 나 예쁘게 보일까요? 수진이의 순수한 질문에 민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들러리가 될 거야. 결혼식 당일 민지는 준비실에서 마지막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의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민지 양,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호 아버지는 작은 보석함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 동생 영호가 어머니에게 받았던 목걸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딸에게 주고 싶어요. 민지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이도 우리 가족이에요.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 우리가 늘 곁에 있을게요. 결혼식장에는 많은 하객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민지가 가르치는 장애 아동들과 그 가족들도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들러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며 모두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수진이가 기쁨의 함성을 질렀고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더 큰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수진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 민지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1년 민지와 준호의 새 아파트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주말마다 수진이가 놀러오는 날이면 집안은 더욱 활기찼습니다. 오늘도 수진이는 준호와 함께 새로운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 여기 이 조각이 들어가요. 수진이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안정적인 환경과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수진이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거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 깜짝 방문해도 될까? 유진이 환한 미소와 함께 선물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결혼 후 유진은 민지와 수진이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발달장애 관련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종종 수진이와 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진아, 이모가 특별한 선물 가져왔어. 유진은 수진이에게 태블릿을 선물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앱이 설치된 태블릿이었습니다. 와, 고마워요, 이모. 수진이는 기뻐하며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지야, 좋은 소식이 있어.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로펌에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 내가 책임자가 됐어. 민지는 유진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오히려 더 큰 이해와 성장의 기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의 부모님도 합류했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수진이에게 특별히 만든 목공 작품을 선물했고, 준호 어머니는 수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득 준비해 왔습니다. 다들 모였으니 우리도 기쁜 소식을 전할게요. 준호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기를 가졌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준호 아버지는 민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너 이제 이모가 되는 거야. 유진이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모요? 나도 아기 돌봐줄 수 있어요? 수진이의 순수한 질문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모가 될 거야. 민지가 수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준호와 민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여정이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상견례 날 내 아버지가 유진 언니 뺨을 때렸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민지는 자신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새 생명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랑 속에서 자랄 테니까. 준호는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모가 될 거고.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장애라는 벽이 높게만 느껴졌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 앞에서는 그 어떤 장벽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준호야, 고마워. 수진이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서. 아니, 내가 고마워. 너희를 만나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줘서.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있는 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가족 사진 속에는 민지, 준호, 수진이, 그리고 준호의 가족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상처와 오해를 넘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찾아낸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실수하고 다투더라도 결국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 민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더 큰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누이 뺨을 때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인생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완벽함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준호 아버지가 말했듯이 우리 가족은 이미 한 번의 아픔을 겪었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죠. 장애라는 벽이 처음에는 높게만 느껴졌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 앞에서는 그 어떤 장벽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스탕달의 명언처럼 애정에는 한 가지 법칙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준호와 민지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이 법칙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교훈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명언나루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명언나루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